안녕하세요. 금가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잡초 제거하기와 옥수수 심기입니다. 자막이 있으니 좀 더 재밌게 보시려면 자막 켜고 보세요. 일 시작하기 전 배가 고파져서 간식으로 사스라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항상 먹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오늘은 저기 앞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손으로 잡초 제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텃밭 짓기는 잡초 제거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상추, 고추, 가지, 오이 등을 직접 재배해 먹는 사람이 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농축진흥청은 6월 텃밭에서 발생하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016년 농축진흥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총 375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텃밭 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6월에는 바래니, 강아지풀, 새비름, 방동사니, 꾀풀, 수명화조, 개비름, 엽귀 등이 주로 자랍니다. 가장 좋은 잡초 제거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정빈지나 부직포로 두둑을 덮어두면 햇빛이 없어 잡초가 발화하지 못하거나 발화하더라도 생장이 느리고 약합니다. 최근에는 비닐 대신 볏짚이나 우드칩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작물 사이 또는 바닥에 깔아 잡초 발생을 억제합니다. 잡초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호미로 땅 표면을 긁어 뿌리가 보이게 하거나 뿌리를 끊어주면 잡초도 제거되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잡초 잎이 2장 이상 났다면 홈이나 오동삽 등을 이용해 뽑아냅니다.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식물 생장점만 제거해도 좋습니다. 개비름, 쇠비름, 명화주처럼 이 넓은 광엽 잡초는 생장점이 줄기나 가지 끝에 있어 줄기를 지표면에 가깝게 자르기만 해도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바래니, 강아지풀처럼 잎이 가늘고 긴 새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와 땅이 만나는 곳에 있어서 줄기나 잎만 자르면 다시 자랍니다. 줄기에 가깝게 모종삽을 비스듬히 넣어 삼각볼 모양으로 뿌리를 캐내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는 잡초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1940년 초에 24-D와 MCPA가 개발된 이후 많은 제초제가 개발, 사용되었습니다.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과 잔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며 접촉성 제초제, 세균성 제초제, 토양 멸균제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접촉성 제초제는 식물이 잎에 접촉하여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잡초를 죽게 만듭니다. 트리아진이 대표적인 접촉성 제초제입니다. 세균성 제초제는 흡수성 제초제로 식물이 뿌리와 잎을 통해 세균성 제초제가 흡수되면 성장 호르몬이 과하다 분비되고 그 결과 영양분이 조달이 과대 성장에 미치지 못해 식물이 죽게 됩니다. 24-D와 245-T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월남전 때 고엽제로 사용된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24-D와 245-T가 1대1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전트 오렌지 합성 과정에서 TCDD가 소량 함유되어 해당 지역의 민간인과 퇴역군인에게 여러가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토양 멸균제,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토양 미생물을 죽임으로써 식물을 죽게 만드는 제초제이며 흡수성 제초제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트리플로라린, 다이미드, 도우폰, 수탄 등이 대표적인 토양 멸균제입니다. 기타 잡초를 없애는 약품에는 19세기 말에는 해염이나 화학공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또는 여러가지 기름을 사용하여 곡물에서 자라는 넓은 잎을 가진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1945년에 개발된 유기 제초제는 대단히 혁신적인 것으로 전에 사용한 이황화탄소, 동사, 삼산화비료 같은 초기 잡초 제거제 사용량이 1에서 2% 정도의 극소량만 사용해도 잡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잡초 제거제에는 선택성, 특별한 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선택성, 대부분의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잎에 사용하는 것과 토양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분류됩니다. 항산, 다이코트, 페러코트 같은 접촉성 제초제는 이 제초제와 접촉한 식물 기관만을 죽입니다. 또 아미트롤, 피크로렘, 2D, 4D 같은 미행성 제초제는 지표면에 처리하면 뿌리 또는 다른 기관으로 흘러들어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이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심기 전, 발화 전, 발화 후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분류합니다. 심기 전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농작물을 심기 전에 잡초나 땅에 뿌립니다. 아비산 나트륨 같은 특정 제초제는 단지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잡초의 끝을 구부려서 독성 용액이 들어있는 잔디에 담가두는 방법입니다. 제트제는 식물이 나머지 부분 및 이들과 접촉하고 있는 식물로 흘러들어 천천히 식물을 죽입니다. 플로로벤젠과 특정 방향적 용매를 물속에 직접 넣어서 수생 잡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식초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라우렌쿠츠가 설명하는 방식을 인용하겠습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어 효과적인 천연 제트제가 되어줍니다. 제트제에 비해 덜 해롭기 때문에 병원을 가꾸는 사람들 중 다수가 식초를 선호합니다. 펌프 분무기로 잡초에 직접 식초를 뿌리되 가꾸는 화초에는 식초가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없애기 힘든 잡초는 더 강력한 원예용 식초를 구입해서 주방세제를 넣거나 소금을 넣은 다음 잡초에 뿌립니다. 식초를 제트제로 사용하기. 100식초를 구입합니다.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주로 아세트산 농도가 5%인 기본 식초를 한 병 구입합니다. 잡초를 몇 포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4리터짜리 한 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잡초를 많이 제거하려는 경우 4리터 이상을 사야 하지만 4리터면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이산이 잡초를 죽인다. 백식초가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애플 사이다 식초를 사용해도 됩니다. 식초와 주방세제 2티스푼 10ml를 섞습니다. 약간의 주방세제는 분무한 제트제가 잡초에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식초 4리터당 주방세제 2티스푼을 섞습니다. 그릇 또는 양동이에서 잘 섞습니다. 흔한 물을 병원용 분무기에 넣습니다. 호수와 진 노즐이 달린 펌프 분무기를 선택하면 넓은 면적에 뿌릴 수 있습니다. 분무기에 식초와 주방세제 혼합물을 가득 또는 필요한 만큼 넣습니다. 또는 혼합물을 빈 스프레이 병에 넣습니다. 빈 병을 구입하거나 창문 세척제나 기타 독하지 않은 가정용 세척제를 담았던 병을 사용합니다. 다른 액체를 담았던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 씻습니다. 잡초를 몇 포기만 죽이거나 작은 면적을 제초하는 경우에는 식초병 뚜껑에 구멍을 4-5개 뚫어 잡초에 붓습니다. 산이 30%인 원예용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일반 백식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과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창한 날을 골라 잡초에 뿌립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잡초를 메마르게 하므로 잡초가 몇 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는 날에 식초를 뿌리면 건조 효과가 증가합니다. 아침에 뿌려서 잡초가 햇볕을 많이 받게 합니다. 잡초에 식초를 뿌린 직후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는 경우에는 식초를 다시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화창한 날은 더운 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온이 20도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잡초에 뿌립니다. 펌프 분무기, 스프레이병, 구멍 뚫은 식초병 등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잡초에 꼼꼼히 뿌립니다. 식초를 위에도 뿌리고 뿌리 위에도 뿌립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뿌릴 필요는 없지만 골고루 입혀지게 뿌립니다. 2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잡초를 확인합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잡초에 식초를 한 번 더 뿌립니다. 화초에 식초를 뿌리지 않습니다. 식초는 잡초뿐만 아니라 작물과 꽃도 죽입니다. 따라서
화초 주변에서 잡초에 식초를 뿌릴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원, 화단, 마당의 잡초를 제거하는 경우 식초가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식초는 토양에 스며들지 않으며 직접 닿지 않는 한 다른 식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 마친 후 분무기를 깨끗이 씻습니다. 식초를 오랜 시간 그대로 놓아두면 분무기가 부식됩니다. 매번 사용 후 분무기를 주의 깊게 씻습니다. 남은 식초는 버리고 분무기를 물로 채웁니다. 호수와 우드를 씻어내기 위해 분무기를 눌러서 물을 빼냅니다. 잘 죽지 않는 잡초 없애기, 농도가 20%인 원예용 식초를 구입합니다. 원예용 품점, 집수리 용품점에 가서 병원용으로 나온 농축 식초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강한 식초를 사용할 때는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합니다. 잡초는 대부분 일반 식초에 죽습니다. 따라서 일반 식초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원예용 식초를 사용합니다. 아색산 농도가 높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묻지 않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방세제를 넣습니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병에 주방세제를 넣어 섞습니다. 식초 1리터당 주방세제를 약 1티스푼 5ml 가량 넣습니다. 주방세제는 식초가 잡초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주방세제와 식초를 살살 섞습니다. 하지만 병을 지나치게 흔들면 안 됩니다. 주방세제가 식초와 섞이지 않고 거품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방세제를 주의 깊게 계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 1리터당 1티스푼에 가까운 양을 쌓아 넣습니다. 식초 4리터에 식염 2컵을 섞습니다. 소금은 모든 잡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잡초는 식초만 뿌렸을 때보다 더 빨리 말라 죽습니다.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은 혼합물에 소금을 더해도 좋습니다. 암염, 랜섬염, 바다소금보다 저렴한 식염을 사용합니다. 소금은 토양에 한동안 남아 건강한 식물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식물을 심을 구역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앞으로 식물이 자라지 않게 하려는 지역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금을 넣었던 분무기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분무기가 막혀서 부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으로는 희석시킨 백식초, 펌프 분무기, 스프레이병, 주방세제, 식염이 있습니다. 옥수수 심기 위한 잡초 제거하기 끝났습니다. 지금은 감자 재배 중인데요. 시간들을 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감자가 열매를 맺으려고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감자는 꽃이 피우고 열매가 생기기 전에 꽃을 따야 합니다. 이유는 꽃이 열매를 만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꽃을 따지 않으면 열매가 작아지거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꽃을 따주면
감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 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고구마 씨로 번식시킬 수도 있으나 교배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줄기, 즉 고구마 순이라 불리는 부분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어 번식시킵니다. 씨 고구마를 습하고 따뜻한 온상에 묻으면 4에서 6주 후에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을 잘라 땅에 심는 것입니다. 싹을 자른 곳에서는 새로운 싹이 나므로 계속 잘라내서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해서 번식시키는 것을 삼로라고 합니다. 열매가 아닌 덩이뿌리를 수확하는 것이기에 딱히 정해진 수확철이 없으며 3월 말 하우스 기준부터 7월 초 사이에 모종을 심은 후 요지는 4월 말 이후 약 4개월쯤 지나 7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수확합니다. 심는 때에 따라 수확하는 때가 달라지는 특성상 인위적으로 수확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사토나 황토 등 입자가 고운 토양에서 키우는 것이 상품성이 좋습니다. 토질이 돌이 많아 거칠고 단단한 땅일 경우 고구마 덩이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해서 모양이 작고 기괴하며 거친 섬유 조직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등산작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부종, 오에데마 혹은 에데마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구마를 키우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물을 덜 주거나 해서 환경을 덜 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흉에 강하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산묘 직후에는 일부 해충에 의하여 줄기가 먹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묘 일주일 또는 한 달 전 밭을 갈면서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뿌리줄기가 형성된 이후에는 곰뱅이 등을 제외하면 심각한 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밭에 심으면 키우는 데에는 손이 안 가는데 충해가 아니라 동물이 적입니다. 근처에 숲이 있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습격해 송곳니로 다 파먹어 버려서 골칫거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옥수수를 심습니다. 10개의 모종을 심습니다. 옥수수는 파종 시기는 4월 중순부터 수확 시기는 7월 하순, 8월 상순이고 제철 시기는 여름입니다. 원산지는 멕시코, 남아메리카 북부입니다. 심는 방법으로는 곡실용 옥수수의 경우 알부스라는 10아르당 1000제곱미터당 5,500본, 일양나비 60cm, 포기사이 3cm가 알맞으며 사이즈용 옥수수는 곡실용보다 20 내지 30% 더 많이 심지만 너무 베게 심으면 쓰러짐과 병해를 조장하므로 10아르당 6,500에서 7,000개치가 되도록 합니다. 식용 옥수수는 일양나비 60cm, 포기사이 25cm인 10아르당 6,600본이 닮았습니다.
이보다 밀식하면 주기가 약해져 도복이 우려되며 이삭 길이가 작아져 상품화 비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삭 수량이 감소됩니다. 또한 이보다 소식하게 되면 60에서 35cm 이삭 크기는 충실해지나 이삭수가 줄어들어 소득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도복과 이삭 크기 안정수를 고려해 볼 때 60에서 25cm가 적당한 제식거리로 여겨집니다. 각고기 포인트로는 일반적으로 격가지를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격가지가 많이 나오는 품종, 연동, 1호는 격가지 제거가 필요합니다. 격가지는 옥수수가 무릎 정도 자랐을 때 1, 2회 정도 제거합니다. 격가지를 너무 늦게 제거할 경우 옥수수가 잘 쓰러지고 생물체가 상처를 많이 받아 상승성이 있는 이삭수가 감소하므로 일찍 제거가 필요합니다. 기후 조건으로는 생육 저고는 낮에 26에서 32도씨, 밤엔 16에서 18도씨이며 기온은 10도씨 이하에서 생육이 정지됩니다. 토양 조건으로는 양토에서 수장토까지 해서 생육이 좋으며 산도는 pH 5.5에서 8까지, 약산성에서 미알칼리성 토양이 적당합니다. 관리하기, 물주기는 옥수수는 생육기간 중 특히 개화기 전후 1개월간의 물 부족은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화기 무렵에 가뭄이 들 때에는 가능하면 물을 대주어야 하며 토양이 과습 상태로 계속되면 토양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호흡장애를 받으며 활력이 감퇴되고 심하면 뿌리가 썩게 되므로 장마철에 수패를 받지 않도록 배수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거름주기로는 옥수수를 재배할 때 권장하는 10아르당 표준 12량은 곡식 알곡용의 경우 질소 17.4kg, 인산 3kg, 칼리 6.9kg이며 사일리지, 담근 먹이용으로 재배할 때는 곡실용으로 재배할 때보다 동일 면적에 심어지는 개체수가 많으므로 사용량은 늘려 질소 20kg, 인산과 칼리는 각각 15kg씩 줍니다. 식용 옥수수는 생육기간이 짧고 생육량도 적기 때문에 10아르당 질소 14.5kg, 인산 3kg, 칼리 6kg을 줍니다. 비료 중에서 인산, 칼리, 석회, 퇴비 등은 밑거름으로 주지만 질소는 모두 밑거름으로 주면 토양에서 유실되기 쉬우므로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두 번에 나누어 줍니다. 금가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